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12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마감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선수의 거취에 많은 궁금증, 많은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소속 노팅엄으로 이적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2012-2023 시즌은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 클럽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되는데요. 애초에 올림피아코스로의 임대를 거절했던 황의조 선수, 결국에는 황인범 선수와의 전화통화 그리고 설득, 많은 고민 끝에 노팅엄과 계약 및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결정한 사실, 대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올림피아코스는 어떤 상황인지 한국인 유럽파들의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스포츠 매체인 레키프에서 한국 시간으로 8월 24일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이미 보르도가 노팅엄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원치 않고 있다라고 가장 먼저 알렸던 매체죠. 레키프의 에메리 타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황의조 선수의 조건은 역시 기존에 알려진 대로 노팅엄이 400만 유로 이적료에 100만 유로 보너스 옵션 조항을 통해서 보르도와 합의를 했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결국에는 수락을 하면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애초에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임대에 좀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황인범 선수가 먼저 올림피아코스와 계약해서 또 활동을 하고 또 골까지 넣었죠. 황인범 선수가 함께 잘 해보자, 또 지금 상황상 여기서 잘해서 또 노팅엄으로 갈 수 있는 기회 혹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2012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서 또 월드컵에서 잘한다면 그 이후의 기회까지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에 대한 소식, 또 보르도 소식을 상세하게 다뤄왔던 프랑스 매체 20미니트 클레방 하르펜티의 기자 역시 레키프의 보도를 또 인용하고 자체적인 취지의 내용을 통해서 황의조 선수의 노팅엄 이적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알렸는데요. 조건 3년 계약이다 라고 밝혀졌고요. 또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이미 영국에 있다. 월요일에 황의조 선수가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 프랑스 매체와 보르도 지역 매체 등에 소개가 됐고, 그리스 매체인 BN 스포츠에서도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온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세계적인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 보르도 스트라이커 황의조의 이적이 가까워졌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3년 계약을 맺고 1년간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되며 이적료 규모는 총액 500만 유로 규모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1년 동안 올림피아코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다음 시즌 노팅엄으로 합류해서 노팅엄이 잔류할 경우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노팅엄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올 여름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격팀으로서 가장 많은 선수를 폭풍 영입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6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지출 3위, 프리미어리그 순지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공격수 포지션의 선수들이 꽤 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입증한 타이워 아워니 선수, 우니온 베를린에서 합류를 했고요. 또 와포드에서 활약하던 또 다른 나이지리아 공격수 데니스 엠마누엘도 8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공격수들이 2명이나 9번 스트라이커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영입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가운데 2선 공격수로 울버햄튼에 있던 모건 깁스 화이트도 영입을 했고,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에서 홈그로운 문제, 이런 부분들도 채워야 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공격수 영입이 거론되는 선수들까지 있거든요. 제시 링가드도 2선 공격수로서 자유계약으로 합류한 상황, 공격수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수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팅엄이 챔피언십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승격하는 과정에 공격수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포르투갈 출신의 실바 선수는 디종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요. 누노 다코스타는 오세르로 갔고, 조 롤리 같은 경우에는 호주팀 시즌 1로 가는 등 오히려 잉여 자원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수단 규모가 큰 노팅엄 입장에서는 일단 황의조 선수를 1년 정도 좀 올림피아코스에서 활약하도록 만들고 그 이후를 지켜보겠다는 것인데요. 황의조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임대가 진행된 것은 저희가 이전에 노팅엄의 오퍼 및 올림피아코스 임대서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출신 구단주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이 두 팀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선수 이동이 활발하고, 황인범 선수가 올 여름에 루빈 카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일시 중지된 가운데 여러 팀들과 접촉하고 타진한 가운데 깜짝 그리스 이적을 택한 이유가 사실 올림피아코스에 가서 뛰면서 챔피언스리그도 뛸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림피아코스의 구단주가 노팅엄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노팅엄으로 또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였던 것인데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3경기 1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개막전 뉴캐슬에 2대0으로 졌고 웨스트햄에 1대0으로
이겼지만 이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서 임대영이 골키퍼 딘 핸더슨의 폭풍 선방 속에 이겼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제 하워니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이제 브레넌 존슨 챔피언십에서 이제 일부 리그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과정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유망주가 또 골맛을 봤는데, 어찌됐거나 노팅엄이 1, 2선에 선수들이 충분히 많은 상태고요. 오는 주말에 토트넘 허스퍼와 이제 리그 4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과 계약을 하지만 아쉽게도 노팅엄에 바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 투톱을 쓰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지난 에버튼과의 주말 경기에는 브레넌 존슨을 스몰형 윙어와 2선 공격수로 오가는 역할을 맡게 하고, 링가드가 공격형 미드필더, 아워니가 실제로 등번호도 9번이고 역할도 9번 중앙 공격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상태에서 데니스가 합류해서 이번에 카라바오컵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결국은 데니스와 아워니가 주전 투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의 공격수가 더 영입된다면 역시나 황의조 선수가 백업으로도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크게 좀 문제가 있죠.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아쉽게도 황인범 선수가 꿈꾸던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유로파리그 예선전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 아폴론 리마솔과 유로파 예선 1차전에서 1대1로 간신히 비겼어요. 황인범 선수가 이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 데뷔전도 치렀고 데뷔골도 넣었는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뛴 황인범 선수,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 엘 아라비가 부지런히 뛰어주긴 하더라도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면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또 골을 넣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잔니나와 그리스 리그 경기는 황인범 선수가 이 리마솔과 경기에서 살짝 경미한 통증이 있어서 본인이 얘기하고 교체가 됐었어요. 이 몸 상태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또 유로파 예선 2차전 경기 이겨야만 본선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아낀 상황인데요. 잔니나와 그리스 리그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아흐메드 하산 선수 최전방 공격수가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부바카르 카마라가 부상 중이고 유세프 엘 아라비는 87년생으로 만 35세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엔 아흐메드 하산이 주전 공격수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결정력이 좀 아쉽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기용할 예정입니다. 이선 공격수로 발부에다라든지 라데일로비치 선수가 이번 그리스 리그 개막전에 골맛을 봤는데, 이선 선수들의 득점력과 이제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력이 함께 나와줘야지 유로파 리그 본선이라든지 또 그리스 리그 우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또 올림피아코스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내년에 꼭 노팅엄으로 임대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챔피언스 리그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 리그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황인범 선수와 함께 뛰면서 감각과 호흡과 월드컵 준비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내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황의조 선수와 강하게 연결됐던 프랑스 팀들이 있죠. 보르도에서 보였던 워낙 좋은 활약 때문에 낭뜨가 정말 강하게 러브콜을 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가 아닌 다른 리그로의 도전을 원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낭뜨는 니스 공격수 개상 선수를 이미 임대 영입해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차 거절 이후 낭뜨가 구단의 전력이라든지 또 프랑스 리그 자체가 그리스 리그보다는 낫기 때문에 낭뜨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황의조 선수는 이제 경력의 마지막 이적이 될 수 있는 순간에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 챔피언스리그 참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한 것 같고요. 프랑스 클럽으로 최고의 명문팀 중에 하나인 마르세유,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는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황의조 선수를 제일 옵션으로 여기면서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라나다의 콜롬비아 대표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를 1,000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이미 조금은 사라진 상태였고, 여기에 알렉시스 산체스, 칠레의 레전드 공격수를 또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공격 라인에 이제 경험을 좀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세유 역시 뭐 폭풍 영입을 많이 하고 있죠. 셀타비고 골키퍼 루벤 블랑코를 임대로 데려왔고, 아스날의 레프트백 공격적인 선수죠. 누누 타바레스도 임대로 데려왔고, AS 로마의 중앙 미드필더 프랑스 대표 미드필더인 조르당 베레트도 1,100만 유로를 투자해서 데려오는 등 굉장히 이제 폭풍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마르세유의 오퍼가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결국에는 올림피아코스로의 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림피아코스는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6일 금요일 새벽 4시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이겨야만 황의조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유로파 리그 본선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막 이동해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계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있는 아폴론과의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는 물론이고 당장 오는 주말에 있을 그리스 리그 2차전 경기 출전도 어려울 것 같아요. 9월달 정도에야 좀 경기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4일 또는 12일에 열릴 그리스 리그 경기에 황인범 선수와 함께 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한국인 유럽파 1부 리그 기준으로 총 13명의 선수가 활약하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리그 랭킹 1위인데요. 토트넘의 손흥민,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있고요. 2위가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3위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마인츠의 이재성,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샬케 04의 이동경, 헤르타 베를린의 이동준 선수가 있고요. 4위 이탈리아 세리에 A에는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 유럽 리그 랭킹 1, 2, 3, 4위 4대 리그의 한국 선수가 모두 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리그 랭킹 7위 포르투갈에는 포르티모넨스의 김용학 선수가 있는데요. 주전자와는 아니고 1군과 2군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리그 경기에도 명단에 오르는 등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클럽 라스크린츠에서 벨기에의 헨트로 이적한 홍현석 선수는 유럽 리그 랭킹 10위인 벨기에 리그에서 뛰게 됐고요. 체코 파르두비체의 이상혁 선수, 그리고 그리스의 황의조, 황인범 선수가 이제 활약하게 됩니다. 홍현석 선수는 벨기에 리그 진출과 함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데뷔골을 넣으면서 많은 화제가 됐죠. 그 이후 살짝 부상을 입었는데요. 오스텐더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이길 때 화려한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받고 있고요. 이재성 선수는 지난 주말이었죠.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날카로운 헤더 슈팅으로 분데스리가 올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마인츠의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도 세리에 A 두 번째 경기에서 몬차를 상대로 헤더 득점을 터뜨리면서 생각보다 아주 일찍 이탈리아 리그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과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전반 추가 시간에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라울 히메네스와 아다마 트라우레가 이날 경기 함께 3톱을 이뤘는데 이 선수들은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치열해진 주전 경쟁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 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브루노 라즈 울버햄튼 감독이 이번 페널티킥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라울 히메네스가 관대한 사람이고 또 본인이 페널티키커지만 황희찬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양보해준 것 이해는 가지만 라울 히메네스가 직접 차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실축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황희찬 선수 이번 실축 다 잊고 주말 리그 경기 아마 교체 출전이 예상되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본인의 임팩트를 보여주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 또 많은 골 올릴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